S&P 500 이름만 들어도 뭔가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운 느낌 드시죠? 근데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ETF는 뭐고 선물은 또 뭐고 환율은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 싹 정리하고 S&P 500에 투자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초대형 기업부터 각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전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 경제 전체에 베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 방법을 알아볼게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상장 ETF, 두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 세 번째는 연금이나 펀드 활용, 각각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 국내 ITF부터 볼게요. 한국 증시에도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거, 코덱스 이런 브랜드에서 나온 상품들이죠. 증권사 앱 켜고 S&P 500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장점은 정말 간단하다는 거예요. 원화로 바로 살 수 있고 환전 걱정 없고 배당도 자동으로 재투자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조금 더 붙고 환율이 반영되는 타이밍이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운용 규모가 작은 상품은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내 ITF 고를 때는 순자산 규모가 큰 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1000억 이상은 되는 걸로요. 두 번째 방법은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요즘은 해외 주식 계좌 개설도 정말 간단해졌거든요. 키움증권,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이런 곳에서 해외 주식 계좌 만들고 SPY나 부호 같은 ITF를 달러로 직접 사는 거죠. SPY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나온 가장 오래되고 큰 상품이고 부호는 뱅가드에서 나온 수수료가 더 저렴한 상품입니다. 직접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싸다는 거예요. 부호 같은 경우 연 수수료가 0.03%밖에 안 됩니다. 국내 ETF는 보통 0.3, 0.5% 수준인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장기로 갈수록 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직접 투자도 고려할 게 있습니다. 바로 환전과 세금이죠. 달러를 사야 하니까 환율을 신경 써야 하고 배당 받을 때마다 15% 세금이 자동으로 떼입니다. 여기에 매도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22%가 붙어요.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는 어느 정도 금액이 큰 분들, 장기 투자 목적인 분들한테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연금 계좌나 펀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IRP, 연금저축 같은 계좌에서 S&P 500 펀드를 담는 겁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연금 계좌는 배당이나 차익에 당장 과세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한 번만 과세되는 구조라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장기일수록 유리하죠. 하지만 연금 계좌는 중간에 빼기가 어렵고 펀드 수수료가 ITF보다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 금액, 목적, 기간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만약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이하고 일단 시작해보고 싶다면 국내 ETF가 가장 무난합니다. 복잡한 거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5년 이상 장기로 갈 생각이면 미국 직접 투자를 추천합니다. 수수료 차이가 확실히 체감되거든요. 그리고 은퇴자금처럼 10년 이상 묵혀둘 돈이라면 연금 계좌 활용이 가장 유리합니다. 세제 혜택이 장기적으로 크거든요. 여기까지가 기본 경로고요. 이제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환율 타이밍입니다. 미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달러가 1,400원일 때 사는 거랑 1,300원일 때 사는 건 천지 차이죠. 환율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환전하지 말고 나눠서 평균값을 만드세요. 두 번째 팁은 분할 매수입니다. S&P 500도 단기적으로는 10-20%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한 번에 넣지 말고 3개월이나 6개월에 걸쳐서 나눠 담는 게 심리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세 번째 팁, 자동 투자 시스템. 증권사마다 자동 매수 기능이 있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세팅해두면 매달 고민할 필요 없이 꾸준하게 모을 수 있어요. 적립식 투자의 핵심이죠. 네 번째 팁은 배당 재투자입니다. S&P 500 ETF는 분기마다 배당을 줍니다. 이 배당을 현금으로 받지 말고 자동으로 재투자되게 설정하세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국내 ETF는 보통 자동인데 해외 직접 투자는 수동으로 설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리밸런싱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개별 주식이나 여러 자산 섞어둔 거면 리밸런싱이 중요하지만요. S&P 500 하나만 들고 간다면 그냥 계속 사기만 하면 됩니다. 지수 자체가 알아서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냐? S&P 500은 이미 역대 최고점 근처고 곧 폭락할 것 같다는 불안감,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S&P 500은 역사상 70% 이상의 기간 동안 최고점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 근처라는 이유로 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둘째, 나스닥이 더 낫지 않냐?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라 변동성이 큽니다. S&P 500은 기술주뿐 아니라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까지 전 산업이 섞여 있어서 리스크가 분산돼 있어요. 수익률만 보면 나스닥이 높지만 안정성과 장기 지속 가능성은 S&P 500이 더 우수합니다. 셋째, 개별 주식이 더 낫지 않냐? 애플 하나만 사도 더 높은 수익 나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운이 좋으면요. 하지만 애플이 10년 뒤에도 1등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과거 1등 기업들도 지금은 사라진 곳 많습니다. 노키아, 코닥, 지처럼요. S&P 500은 자동으로 망하는 기업 빼고 잘 나가는 기업 넣어주니까 생존 걱정이 없어요. 넷째, 환율 때문에 손해 아니냐? 달러가 약세면 수익이 깎인다는 우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S&P 500 자체 수익률이 환율 변동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지난 30년 데이터 보면 환율 변동은 단기 노이즈일 뿐 장기 수익에는 큰 영향 없었어요. 다섯째, 얼마나 수익 나냐? 과거 30년 평균 연수익률은 약 10% 정도입니다. 물론 해마다 다르죠. 2022년처럼 마이너스 18% 나오기도 하고 2021년처럼 플러스 27%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10년 이상 보유하면 거의 항상 플러스였고 평균 10% 근처로 수렴했습니다. 이게 복리로 쌓이면 10년에 2.5배, 20년에 6배 이상, 30년에 17배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볼게요. 1단계, 계좌 개설입니다. 국내 ETF 살 거면 일반 계좌, 해외 직접 투자할 거면 해외 주식 계좌, 연금 활용할 거면 IRP나 연금 저축 계좌. 요즘은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신분증 사진 찍고 몇 가지 동의만 하면 됩니다. 2단계, 상품 선택입니다. 국내는 타이거나 코덱스, 해외는 SPY나 부호, 이 네 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3단계, 매수 금액 결정.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부담 없는 금액으로요. 그리고 매달 자동 적립 세팅하면 따로 신경 쓸 게 없어집니다. 월급날 자동으로 빠지게 고정비처럼 만드는 거죠. 4단계, 그냥 놔두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계좌 들어가서 등락 확인하지 마세요. 당이 변동에 흔들리면 결국 손절하거나 타이밍 잡다가 더 큰 손해 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확인하고 꾸준히 적립. 이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실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타이밍 잡으려는 실수. 오늘 뉴스 보니까 불안하니까 다음 달에 사야지. 이러다가 6개월, 1년 지나가요. 타이밍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냥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사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 당이 매매 시도. 어제 올랐으니 오늘 팔고 내일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러면 수수료만 날립니다. S&P 500은 장기 투자 상품이에요. 최소 3년, 이왕이면 5년 이상. 이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상품. 2배 수익 나는 상품도 있는데 왜 일반 ETF 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버리지는 단기 상품입니다. 장기로 가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예요. 절대 장기 투자용도 아닙니다. 네 번째, 뉴스에 흔들리기.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전쟁,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팔고 싶어지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위기 때마다 결국 회복했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냈어요. 다섯 번째, 목표 수익률 정하기. 20% 수익 나면 판다. 이런 식으로 목표 정하면 장기 복리 효과를 놓칩니다. S&P 500은 목표가 아니라 시간이 목표입니다. 10년 묵힌다, 은퇴까지 간다. 이게 진짜 목표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P 500 투자는 복잡하지 않아요. 계좌 만들고 자동 적립 세팅하고 10년 놔두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꾸준함과 인내예요. 당이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S&P 500 투자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얘기 나눠봐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